야 내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우리가 결혼시켜줬잖아. 예. 이기 때 회장 부자였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서울 구치소에서 동부로 못 가게 예. 지금 구명 로비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3기는 뭐 하고 있냐면 아까 또 다른 카톡방에서 야 내일부터 3부 체크해. 예. 그래서 이 3부가 만약에 3부 토건 체크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가 변동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지금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을 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모종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보통의 주가 조작은 네. 앞서서 반드시 선행을 매매를 누군가는 갖고 예, 있어야 되니까 예. 우크라이나 잘란스카 여사가 방한을 해서 네. 재건 소식이 쫙 나오고 기재부 장관이 예. 우크라이나 10조 이상 지원하겠다 호재 발표를 다 해주고 또 원희룡 장관 폴란드에 날아가서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네. 같이 대동합니다. 같이 그래서 그 호재마다 주가가 뛰었는지는 한번 상상해볼 필요가 예. 있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구속 안 됐으면요 제가 이 나라 뜰 뻔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무조건 구속됐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나라 뜰 일이 예.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오늘 계시네. 3부 얘기하고 탑니다. 오늘 뭐 경제설전이야 뭐 우리 사는 얘기 돈 얘기지 뭐 경제 얘기지 요 정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큰 건이 바로 이 시간에 터질 예정입니다. 아주 큰 건 준비하신 두 분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힘이 없으시죠 우리 김원장 전 KBS 기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힘 좀 내주시고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어 사람이? 저 감기 걸려도 이렇게 하잖아요. 나이도 좀 있잖아요. 그래봐야 나는 몇 살 한 차이 살 차이 나신다고. 하여튼 우리 김원장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에 사람 보면서 힘 좀 내보세요. 네,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예, 박지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동 한번 걸어봅니다. 그럼요. 예. 오늘 큰 거 한번 터뜨리죠. 아유 아닙니다.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네, 힘냅니다 우리. 힘차게. 예.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데 먼저 좀 급하게 들어온 소식 하나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정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카카오의 창업자죠. 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사유는 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네. 대기업 총수한테 상당히 이례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고요. 이제 바로 구속이 됐고 20일 동안 이제 검찰 수사를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세 조정 의혹이잖아요. 네. 이거 자세히 풀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그 카카오랑 하이브가 붙었어요. SM을 인수하려고 붙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하이브가 SM 인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의 12만 원보다 비싸게 SM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는데 이게 검찰은 이제 김범수 위원장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된 네, 겁니다. 예. 뭐랄까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수많은 뭐 대기업 뭐 총수들 뭐 또 회장들 CEO들 이제 막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짠한 느낌이 좀 있어요. 왜요? 이게 외모가 약간 좀 짠한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부자 걱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보다 몇천 배 이상 부자일 텐데도 네. 그냥 내가 막 이렇게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같고 느낌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벌의 대기업 총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부를 개척한 사람이 뭐 그렇긴 하죠. 우리가 네네네. 더 친근감이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런가요? 네. 예, 하여튼 그래서 김범수 의장이 구속이 됐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밉보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나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 주가 조정을 했나 시세 조정했나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떤 뭘 식의, 잘못한 건가? 예, 잘못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예.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구속 안 됐으면요 제가 이 나라 뜰 뻔했어요. 어머. 그 이거는 정도예요? 무조건 구속됐어야 된다라는 그래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 사안이 워낙에 위중하고 대범하고 근데 나라 뜰 일이 예. 많으셨을 텐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시네. 오늘 3부 얘기하고 탑니다. 네. 이제 방금 신 기자님이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SM 엔터를 놓고 네. 카카오와 하이브가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쩐의 전쟁이 붙었지 네, 않습니까? 벌인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하이브가 이소만 씨의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는 아예 제3자의 도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과점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SM을. 그렇습니다. 네.
이수만 씨 지분내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더 하겠다라고 해서 공개 매수 선언을 해요. 예, 그게 이제 SM 주식을 내가 공개적으로 사드리겠다. 그렇습니다. 예. 주주 여러분, 제가 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예. 누구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 정도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공개 매수인데 네. SM 멘터를 역시 이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카카오 입장에서는 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하이브랑 하다못해 쩐의 전쟁을 계속 할 텐데 네. 저 공개 매수가 성공하면 안 되니까. 근데 공개 매수의 성공 실패는 다른 게 없어요. 시가보다 공개 매수가가 높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주 입장에서 안 팔겠죠. 그렇죠. 아니 내가 시장에다 내다 팔면 되는 걸 왜 너한테 팔겠니? 네, 공개매수 7만 원 걸었는데 시장에서 그렇죠. 7만 5천 원 거래되면 누가 예, 팔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이 팔 리가 예. 없죠. 그래서 이제 시가보다 높은 건 당연한데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거기 더 얹어져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하이브가 내건 프리미엄은 이수만 대주주의 주식을 사올 때 이수만 씨에게 얹어줬던 프리미엄하고 같은 프리미엄을 얹어줬어요. 파격적이죠. 아 그럼 내가 대주주도 아닌데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얹은 가격에 나도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상당히 좋은 가격을 쳐준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패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시가가 공개 매수가보다 위로 갖다 붙어야 되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연히 시가를 올리기 위한 작업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있는 거고 그런 추정뿐만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시세를 조정해서 일부러 주가를 조작한 거다. 이 정도까지 혐의가 입증이 돼야 이제 사실 구속이 되는 건데 네. 두 번에 걸쳐서 시세 조정이 있었다는 어떻게 거예요. 했어요? 검찰은. 네. 하나는 2월 16, 17일인가 그렇고요. 하나는 말일 27, 28일입니다. 뭐냐면 12만 원이 공개 매수가였는데 네. 시가가 쭉 올라가다가 12만 원을 실제로 합니다. 네. 터치하고 나서 야 근데 시가가 12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이거 너무 높은 가격 아니야. 그동안 7, 8만 원을 하던 게 이거 아무리 전에 전쟁이 붙었다 그래도 12만 원까지 네. 올라가다니 이러다가 공개 매수 끝나고 나면 급전직하해서 거품이 꺼질 수가 있어. 네. 라고 해서 이 12만 원 터치하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 이건 너무 높다 시가가. 그래서 실제로 12만 원을 터치하고 처음 떨어진 날이 그날입니다. 2월 16, 17. 네. 예,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이렇게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못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음 12만 원을 터치하고 11만 원대로 꼬랑지가 내려가는 날 그날 들어간 거예요? 그날 첫 번째 시세 조정이 있다고 검찰이 지목을 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럼? 막 샀어요? IBK 판교점에 예. 집중적으로 예. 예, 대량 매집이 들어오는데 예. 800억 이상이 와. 한 번에 들어와요. 하루에. 예,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장내 매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12만 원 이상으로 시가를 올려붙이기 위한 집중 매수 행위다라는 게 첫 특정 번째. 계좌가 이게 특정 지점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막 집중적으로 예. 몇백을 사들이니까 맞습니다. 가격 당연히 올라갈 거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시세 조정이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비슷하게. 공개 매수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도 사실은 일반 주주들은 구경하면서 시가가 떨어졌네? 그럼 내가 하이브에 공개 매수 신청해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방심하지 않은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27, 28이 공개 매수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시가를 12만 원 위로 올립니다. 이 두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장내 매수가 아니라 네. 고의로 시세를 12만 원 위로 올리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검찰이 지목을 하는 거죠. 이때 동원됐던 돈이 전부 다 합치면 2,400억이 넘어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매매고 예, 목적은 시세 조정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제 거죠. 카카오에서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이브가 SM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공개 매수 선언한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두 차례나 올렸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군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그 구속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뭐 증거를 좀 인멸하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들이나 증언들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뭐 덮으시실 많이 쉬셨잖아요 이 정도면. 뭐 얼마 더 쉬게 해드려요? 아유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경영 공백 우려 뭐 예. 상투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 대기업에서 총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영 공백이 생기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대기업도 거고. 아니죠. 그리고 대기업이 되려면 총수가 구속이 한 번쯤은 돼야 코스로 가고 있나요? 시원하게 터뜨려 진정한 주시는데요. 대기업군에 가려면 우리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이게 이제 자본금 총 자산 총액으로 하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뭐 삼성, 현대, SK, 네. 별 하나씩 롯데, 받아줘야지. CJ, 네.
안 간 데가 있어요. 없어. LG는 안 갔어요. 아. LG는 아, 안 그래요? 갔죠. LG는 총수가 대검 앞에 한 번도 선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요. 네. 대기업 아니네요 그러면. LG가요. 네. 인정할 수 없는. 네.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시세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황상으로는 많이 드러난 게 있는데 예, 예. 그건 법원이 가릴 문제고 우리하고 친근한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네. 친근한 카카오라는 제게 한 15위까지도 올라갔던 기업이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흔들리거나 심지어 좀 무너질 기세가 보이는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었잖아요. 우리 돈 주고 쓰는 메시지를 그냥 무료로 하고 얼마나 예쁘고 재밌어요. 네. 그죠? 우리가 이걸로 한 이모티콘. 10몇 년 동안 네. 굉장히 혁신적인 스타트업이었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됐는데 왜 유니콘이라고 칭송하지 않고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큰 기업이 되면 유니콘이라고 칭송하고 정말 커졌잖아요. 네. 근데 왜 카카오는 자꾸 비판을 받느냐? 작년에 장사도 잘했어요. 근데 왜 자꾸 비판을 받느냐? 왜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대기업이 혁신 모델을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네. 꽃가게도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미용실. 코인 사업도 하고 네. 미용실도 하고 택시도 하고. 그 뭐 그렇죠 택시도 하고 그건 뭐 좀 카카오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다 네. 치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엔터까지 하려다 SM 인수하려다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총수가 뭐 감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경제하는 저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데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예를 들어 카카오가 지금 해외로 나가서 뭘 한 게 있는가? 우리나라 안에서 경영 실적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가 이런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인데 혁신 모델을 못 찾고 있는. 김범수 소장이 10여 년 전에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자기가 경영권 내려놓으면서 그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건 배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라고 정말 스타트업 창업가다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카카오가 하는 사업을 보면 한국에 거대한 있는- 배가 네. 연안어업만 하고 다녀요. 아. 여기서 조금 잡고 저기서 조금 잡고 아.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네요.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닥쳐올 위기인데 네. 카카오그룹은 사실은 그 기자님 말씀처럼 카카오톡에서 시작됐어요. 네. 그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네. 전 국민이 네. 한번 눌러준 이 터치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해준 덕분이에요. 음.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시작된 카카오 왕국이 지금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예. 돼서 네. 우리 사실은 온 생활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아유. 이제 카카오 아니면 세금도 못 내죠. 네. 예, 택시도 못 부르고요. 예. 대리도 못 부르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카카오가 꿈꾸는 비전이 있어요. 제가 그 그룹 핵심들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네. 그 핵심 비전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 모든 생활이 카카오 안에서 다 벗어나지 않게 카카오 왕국이 되게 하려는 게 비전이에요. 킹덤 오브 카카오. 예. 그런데 그 핵심 비전이 완성이 되려면 꼭 있어야 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은행. 은행. 카카오뱅크입니다. 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왜 진짜 위기냐면 네. 카카오가 이번에 엔터 관련해서 SM 엔터 관련해서 이번에 유죄를 받으면 예. 카카오뱅크의 그렇죠, 대주주 그렇죠. 자격이 박탈될 상실되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 맞아요. 지금 인터넷 카카오 전문 은행법상 예. 지금 인터넷 카카오- 은행 대주주는 네네.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경법,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상실하는 은행을 거죠. 가지고 있으려면은 금융 관련한 경제 관련한 처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동원됐던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예요. 근데 카카오는 이번에 김범수 의장이 유죄 받거나 이렇게 하면 양벌 규정에 같이 걸리게 돼 있어요. 법인도 이번에 실제로 같이 걸리거든요. 카카오도 동원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유죄가 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잘못하면 잃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1대 주주고 2대 주주가 한투증권이에요. 네. 한 주가 많습니다. 아. 예, 둘이 그냥 27%씩 갖고 있는데 한 주만 카카오가 더 갖고 있어요. 음. 근데 대주주 자격을 잃으면요, 10% 미만으로 저 지분율을 낮춰야 돼요. 네네네. 카카오뱅크가 한투뱅크가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카카오가 꿈꾸는 그룹 전체의 비전 중에 크게 큰 떨어지네. 구멍이 하나 나는 겁니다. 지급 결제 규정 같은 것들, 카카오페이 관련했던 것들, 네네네. 앞으로 진입하려고 했던 수많은 신용카드 사업, 증권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은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거 거기서 구멍이 나면 카카오 그룹 전체의 미래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은 예. 만약에 이게 문제 생기잖아요. 네. 법인은 뭐 처벌할 수 있는 게 뭐 벌금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법인은 예. 그 법인 뭐 구속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죠. 예.
페널티를 주죠. GS 건설 뭐 영업 정지 9개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법원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캐릭터를 이렇게 붙잡아갖고 그런 거 라이언 같은 거 이렇게 너무 좋다. 수갑 채우고 이런 그죠? 건 좀 좋지 않을까? 좋겠다. 진짜. 근데 카카오가 진짜 만약에 법인 처벌되는 것 그런 같다, 이모티콘을 그죠? 내놨다. 그럼 진짜 혁신 기업이 되겠죠. 모든 카카오 이모티콘에 다 수갑 채운다. 수갑 수갑도 하고 채워갖고 뭐 공개 소환하고 이러면 뭐 혁신 기업이겠지만 와 진짜 7개월 동안. 보석금을 내면 대단합니다. 풀어주고 막. 정프로님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법인이 뭔가 법인 처벌받을 때는 처벌받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억울한 것 같아. 막 법인도 삼성 같은 거 로고에다가 막 수갑 채워놓고 예를 들어서 그만하시죠. 네. 자 이렇게 예.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구속됐다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렸고요. 그럼 일단 여기는 경영 일선에서 배제가 되는 거고 음. 그 아래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재판 혼자 받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경영을 수사- 못해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흔히 옥중 옥중 경영이라고 경영. 하잖아요. 그리고 구속됐다는 건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네. 안에서 서명하면 돼요. 아, 네, 네, 그런데 진행할 이제 수 다른 시스템이 굴러가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네. 서명할 때도 이렇게 철창 마크 이렇게 딱 놓고 안에서 서명한 거 나. 그만합니다. 자 이제 네.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국민연금은 늘 우리가 이제 이슈되는 게 네. 있는데 오늘 김원장 기자님께서 준비를 좀 해주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3부, 네네. 3부 내일 체크해 요게 주가 조작으로 볼만한 몇몇 아니 근데 하도 3부 하니까 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오셨다는 이해하실 거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해 일단 드리겠습니다. 3부는 여차 잘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다질 수가 있으니까 네, 위험합니다. 정 내용이 위험해지면 저희들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나중에 알겠습니다. 막판에 혼자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국민연금부터 네. 한번 가볼까요? 국민연금 우리가 다 가입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 1,000조 원이나 불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 국간에 1,000조 원이나 있어서 우리 국민연금 맨날 파산한다, 뭐 고갈된다 그러는데 일단 1,000조 원이나 있는 나라는 이상 있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 말고는 우리밖에 없고 GDP 대비해서는 우리 정말 엄청나게 큰 네네. 국간에 1,000조 원이 쌓여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작년에 장사 잘해서 100조 원을 벌었다. 예, 예, 그죠? 예. 네, 뭐 시세 차익을 올린 건 아니, 다뭐 사고 팔고해서 시세 차익을 올린 거 아니지 평가 차익이지만 100조 원이 보통 돈이에요. 우리가 1년에 650조로 나라 살림하는 나라에서 그렇죠. 100조 원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000조 원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건 이게 한 30년 정확하게는 31년 후에 이제 바닥 난다. 네. 여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2055년. 네. 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31년 후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살아 있을지 뭐 이거 벌써 생명의 나는 위협을 국민연금 좀 느끼십니까? 이따 받고 네. 나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할 바 아니다 싶은데 근데 그때 우리도 수급 연령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근데 그리고 조금 김원장 기자님 같은 분들이 오래 사실 우리 중에 제일 오래 살아요. 살아요. 막. 가는 골골골골 하면서 제일 오래 살아 이런 분들이. 고마워. 아니 끊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먹고 싶어져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예.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이제 이 1,000조 원 말고 1,000조 원을 이렇게 제껴두고 예. 잘 운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금보험료 매달 걷는 거 우리가 내는 거 있잖아요. 네. 보험료 내는 거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매달 받는 이제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이. 네. 그게 지금은 보험료가 조금 더 많은데 3년 반 지나면 이 역전이 돼서 우리가 내는 보험료보다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네. 연금의 규모가 더 커져요. 예.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나죠? 요 1,000조를 우리 이 보따리를 조금씩 좀 헐어야지. 예, 네. 예. 네. 그럼 이게 그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돼 있잖아요. 네. 이거 헐려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그럼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뭐 대체 투자 여러 부동산 전 세계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뭘 하나 팔아야 돼요. 네. 뭐부터 팔까요? 뭐 카카오 아. 팔까요? 카카오뱅크도 한 6, 7% 웬만한 우리가 아는 기업은 다 7, 8%에서 많게는 12%까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7% 정도, 8% 정도가 아마 삼성전자가 네네네네. 국민연금이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뭐부터 팔까요? 2차 전지? 근데 한번 호되게 당해놓고 2차 전지 자. 보기도 싫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예. 즐겁게 하자고 제가 즐겁게 말씀드리지만 예. 주가라는 건 누가 저기서 팔아야 할 상황이 된다. 국민연금이 순매도 포지션이 되는 순간 누구든 그 앞에 팔려고 하겠죠. 예. 그죠? 뭐 그렇게 국민연금 누구든 보다야 먼저 탈출하려고 팔아야죠.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나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안에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섭게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네. 아. 아시겠죠? 네. 네, 일단 이게 중요하다. 예. 네. 개혁하라고 국회의원들 잘 째려봐라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혁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개혁합니까? 아니, 어떻게?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네. 답을 못 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예. 뭐 정권 유럽 보면 정권 넘어가잖아요. 예. 뭐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프랑스 뭐 화염병 던지고 이거 네. 그 이제 원래 61세에 받는데 63세에 받아라 이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예.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쉽지가 않은데 우리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쉬워요. 우리가 조금 내고 많이 받으니까 고갈돼요. 네. 그죠?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조금 내고 많이 받냐? 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조금 내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처음에 국민연금 도입할 때 국민들이 돈 내라 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한 번 개혁을 했고 네. 또 한 번 개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개혁해야겠어요? 조금 더 내고 덜 받고. 좀 받는 덜 받고. 방식으로. 근데 덜 받기에는 지금도 사실 뭐 평균 64만 원밖에 안 돼요. 예.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높아지지만 그러니까 받는 거 조금 더 받고 내는 거 조금 더 내자. 이게 이제 지난 국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 보험료는 한 지금 소득의 9% 정도를 내는데 한 네. 12% 정도 내자. 네. 이제 해마다 0.5씩 조금씩 늘려가서 다음에 받는 건 우리 소득의 40%를 받는데 이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네. 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43% 정도 받자. 민주당에서는 45% 정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조금 더 받자. 네.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해서 네. 거의 합의될 뻔했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이번 네, 국회로 네, 네. 넘어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돈을 더 내라 그러면 안 내고 싶죠. 예. 우리 국민연금 저도 아니 근데 요 근데 개혁 여기 자체가 직장이라도 네. 있잖아요. 번듯한 네. 직장도 없는 저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내고 삼촌도 안 직장 내고 생활하시기 생활하시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어떡해. 근데 근데 이게 이제 더 내고 네. 덜 받는다고 해도 네. 고갈 시점이 고작해야 뭐 2, 3년 더 네. 이제 늦어지는 것일 뿐이지 이거 갖고 뭐 국민연금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게 그때 또 이제 여당의 주장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한 9년 정도 이제 미뤄진다고 하는데 이제 한 15% 근데 제가 그 전에 이거 뭐 숫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특히 아직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미루고 있는 젊은층 분들에게 꼭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네. 우리 정부 뭐 이렇게 신문고 같은 데 들어가면 뭐 왜 내 노후를 내 돈으로 못하게 하고 정부가 내라 마라 하느냐. 안 내고 안 받겠다. 안 내고 안 받겠다. 국민연금 파산하는데 내 돈 떼이는 거 아니냐. 네. 뭐 국민연금 폐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내표 주겠다. 네, 네, 이런 거 네. 정말 많아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의 구조를 알고 난 안 낼래. 그래도 안 낼래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맞아요. 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구조를 알고 계시느냐? 네. 국민연금은 조금 내고 많이 가져가는데 이게 수익비라 그러는데 예.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9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의 두세 배를 가져가요. 평균적으로만 살아도.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이다 이 말씀이신 그럼요. 거예요? 지금 투자하는 거 그 정도 수익 나요? 네.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는요. 이 극단적인 사례인데 지난해 청년이 한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낮은 청년이 가입해서 20년 동안 불입했다 네. 하고 노후의 평균 연령만큼만 산다면 4.3배를 가져가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서 430% 수익 나는 금융 상품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니까 이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잘 몰라서 가입 않거나 연체하거나 가입 유예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휴직 기간이다, 휴업 기간이다 해서 이런 분들이 380만 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장기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100만 명이 넘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진짜 다음에 많이 가져갈 분들이. 그런데 정작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안 냈잖아요. 뭐 제가 뭐 직장을 옮기면서 이런 기간에 그건 뒤에 또 내요. 내가 한 6년 동안 안 낸 거 제가 일시불로 낼 테니까 그 추납이라 그래요. 예. 많을 때는 1년에 30만 명씩 그 추납을 해요. 여유 있는 분들은 재테크로 생각하고 네, 네. 국민연금 내지 말라는데 와서 내요. 의무가입자라고 해서 대학 다니는 딸도 가입시키고 주부도 가입하고 의무가입자도 거의 90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이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낼 필요도 없는데 국민연금에 내서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예요. 네.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국민연금 보험료가 여러분의 소득 지출의 후순위에 있다면
경제적으로는 이거 현명한 판단은 아니에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댓글에 네. 수익비가 4.3배 정도 된다고 네. 하셨는데 물가 상승률이 감안해서 감안해서 감안해서요. 3배요. 네.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가 감안해서 4.3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은 물가가 연동되는 연금이에요. 예, 여러분이 예. 어떤 사적연금에 보험에도 이런 연금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까지 하면 훨씬 더 큰 금액이네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네네네네. 거예요.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 국민연금 홍보하러 나온 사람 같은데 지금 거의 광고 좀 땡겨 내시지. 전화 한 통 해본 적이 예, 없어요. 예. 근데 제가 기성세대로서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안 내요. 오해하고 있어요. 이거 내면 떼인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 재분배 효과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연금을 4분의 1 똑 떼서 가난한 사람들의 연금에 보태주는 그런 제도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도 40만 원, 노후에 40만 원 받고 나도 40만 원 받는데 거기 4분의 1 똑 떼서 10만 원을 내 40만 원에 얹어준다. 이게 아니고 소득 많은 사람은 200만 원 정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거기 똑 떼어서 소득 적은 사람은 한 2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4분의 1 떼서 50만 원을 떼서 내 20만 원에 똑 얹어가지고 70만 원을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이거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해요 저는. 네. 저는 설득 실패했어요. 저는 안 해. 고령자 지금 그럼 어쩔 수 기자님- 없고요. 예, 이렇게 쉽게 설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가입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상품이다. 예. 너무 터부시하지 말자. 예. 헛소문도 많다. 뭐 이런 예. 말씀 주신 거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그럼 그런 좋은 상품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냐? 네, 네, 안 가능해요. 네. 예, 안 가능하다는 말씀을 초반에 주셨잖아요. 네. 이제 2년,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내는 돈보다 들어온 돈보다 내는 돈이 많아서 많아지는데.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한번 들어가면 급속하게 사실은 이제 고갈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개혁안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건 구조적으로 예. 고갈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구조를 아예 뜯어 고쳐야 돼. 라는 게 이제 구조 개혁인 거고 아니야 좀 이 내는 돈 받는 돈 이거 아까 숫자가 머리도 아픈 그 숫자 조금 조정해가지고 몇 년 늘려볼까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모수 개혁인데 네. 지난 4년 내내 한 게 모수 개혁인데 그나마도 실패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참에 다 실패가 됐으니까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이 지금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절차절명의 상황에 와 있어요. 예. 근데 구조 개혁이라는 게 어쨌든 현실 가능한 것이 이제 구연금과 신연금을 나눠가지고 신연금에 새로 계좌에 집어넣는 거, 그 정도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구연금 자체에서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고 더 많이 내게 하는 뭐 어떤 방법이 또 있겠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 가지 아니 일단은 뭐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나 또 해외사나 등등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인구 감소가 만약에 계속이 되면 너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니 네. 중간에 얼을 끊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존 연금 체제로 가야 될 세대와 이제 신세대로 이렇게 나누자. 이런 것도 사실 구조 개혁인 거고 예. 아니면 야 이참에 이렇게 된 거 서구 어느 나라처럼 쭉 기금을 쌓아서 기금에서 이렇게 주는 방식이 아니고 네. 그에 걷어서 그에 필요한 거를 마치 세금처럼 국가 예산처럼 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그렇게 같아요. 하자. 예. 이렇게 아예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있는 이 연금이 고갈되는 것과 이 신제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야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거기는 왜 고갈이 안 돼? 나라 재정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인 제일 중요한 연금인데 거기는 왜 돈 안 넣어? 국가에서 돈을 넣어. 나라 돈 고갈을 넣어. 무한대로 연장시켜. 이런 상황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게 네. 사실 구조개혁이죠. 네. 그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이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예.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네. 예. 이런 안들이 있고 저런 안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안만 이게 정답이란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의 9% 정도 낸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 이제 회사가 반 내주고 우리가 반 내잖아요. 네. 그죠? 요걸 이제 정치권은 한 10이나 13% 그러니까 3, 4% 정도 올리자. 네네네. 근데 최소 15%는 올려야 돼요. 근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럼 요 한 3% 정도 되는 갭은 누가 내주냐? 정부가 내주자. 이게 한 20조 정도 돼요. 1년에. 1년이 우리 GDP의 1% 정도 돼요. 예. 20조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정부 재정에서 그 말 많은 R&D 예산이 네, 네, 20조예요. 맞아. 정부가 이 정도 투자하자. 근데 우리 저 이야기했지만, 아이 그럴 바엔 그냥 정부가 세금 내면
어차피 그때 가서 연금 부족하면 그냥 세금 재정으로 메꾸지 네, 뭘 네, 지금 네. 그렇게 복잡하게 개혁이고 예. 법을 바꾸고 어차피 이렇게 우리 하냐. 돈인 거 똑같은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이 천조원이라는 돈 보따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돈 눈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굴려가면 예.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지금 88년에 우리가 연금 도입해서 있잖아요. 연금 굴려서 나온 수익이 560조예요. 560조.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커지니까 수익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정부가 한 20조 정도 넣자. 아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정부 재정 지금도 부족해서 나라 적자가 쌓이는데 하지만 유럽은 이걸 거의 대부분 소진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재정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때문에 1년 재정의 22%가 노인분들 연금준이라고 날아가요. 우리가 GDP의 1%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 이거 말고 기초연금 어르신들 드리잖아요. 네. 어르신들 소득 맞춰서 하위 70%에게 매달 한 33만 원씩 드리는데 요게 딱 그 정도 들어가요. 근데 요 정도만 미리 떼놓고 요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 돈 눈사람을 지금부터 잘 굴려가면 네. 그게 정말 눈더미처럼 커져서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재정 부담이 훨씬 지금보다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세금 거둔 걸로 지금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연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이 중요하다. 우리 지하철 막차 놓치면 비싼 택시 타야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조 정도 떼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잘 굴려가면 나중에 큰 부담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고 나중에 돈 준다는 걸 이제 안 아, 믿어요. 맞아. 사람들 그거 안 예. 믿습니다.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피곤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방금 좀 전에 이제 김 기자님 말씀 중에 예. 야 그럼 뭐부터 팔 거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기금에서 우리가 팔기 시작하면요. 예. 실제로 지금 눈덩이를 잘 굴려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이 잡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 4.5예요. 목표 수익률이. 네. 근데 이걸 예를 들면 0.5를 올린다. 그러면요. 지금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해외 자산이라든지 대체 투자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채권 줄이고 TQQQ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누가 결정할 거냐면 네. 국민 대표나 국회나 이런 데서 동의받고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개혁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지금 한 2달 전인가요? 국민연금 독자적으로 결정했어요. 예. 예, 앞으로 알아서 우리 그랬잖아요. 수익률 높이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2000몇 년도까지 앞으로 몇 년 내에 한국 관련해서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네. 국장에서 제일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제 팔기 시작하고 떠나기 시작한다라는 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올해 수정한 목표대로 하면 1년에 30~40조씩 빠져야 돼요. 그러면요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됐을 때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를 지금 반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으면 1년에 30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결정을 국민 동의 안 받고 자기네들 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눈두덩이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 0. 그 목표 수익률을 0.5를 올리잖아요. 좋죠. 수익률이 많이 나면 덩어리가 더 큰데도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런데요. 네. 실제로 0.5를 목표 수익률을 올리면 지금 국민연금 작년에 100조 벌었는데 잘했어요. 근데 그 전년도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못했어요. 손실률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지금은 손실 그 확률 변도가 4년에 한 번씩 손실이 나요. 근데 0.5를 올리잖아요. 2.5년에 한 번씩 손실이 나요. 근데 덩어리가 클 때는 그다음에 연금이 커갈 때는 손실이 나도 커버가 됩니다. 예. 내가 원금이 100원이면 손실이 나도 나중에 후행하는 가입 금액이 늘어나서 110원이 되면 조금 벌어도 앞에 거 있던 그 손실을 수익률로 대충 커버해도 예. 되는데 네. 연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을 때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커버가 안 돼요. 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눈두덩이 굴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득하실래요? 국민연금. 예, 여튼 이제 우리 김 원장 기자님 말씀이 아니 제가 약간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없는 사람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 30년 뒤에 뭐 3배 4배 줄 테니까 지금 착실하게 좀 돈 좀 내. 싫어. 나는 그냥 안 내고 안 받을게. 오늘만 살아요 그냥. 예. 네. 내가 30년 뒤에 난 아무 살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일단 느낌도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좀 부자 되기가 좀 글른 모양입니다. 여튼 이 두 분의 눈. 없는 사람일수록 특히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연금을 넣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가 제가 조심스러워요. 예. 당신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렇죠. 그 돈 몇만 원 낼 돈이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죠. 예, 예.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난한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금융 그게 상품이에요. 설계가 돼 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는 마이너스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지금 무언가 개혁해야 되는 건 확실하다. 그건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네. 국가적으로요. 예. 자, 아유, 죽고 나면 뭐 가족 받는다는데 그 무슨 소용입니까? 나 죽었는데 내 가족들이 받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종신보험 없으세요? 그런 걸 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그왜 들죠? 끝나고 상담하겠습니다. 아니 나 죽고 나는데 그걸로 더 잘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슈 3부 네. 3부 내일 체크. 요거 이제 문자에서 나오고 나서 맨 처음 뭐 골프 뭐 저 얘기 나오던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거의 쏙 들어간 것 들어갔죠. 같고 3부 토건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들긴 하는데 네네네. 과연 여기가 그러면 실제로 주가 조작 같은 행위들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냐는 거잖아요. 아니 오늘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 그냥 예, 예. 혼자 말씀하시게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네. 박시동 그런 건 평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삼부 토건이 이제 뭐 경제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이슈까지 해서 예. 지금 온 나라를 다 뒤덮고 있으니까 네. 엊그제 금융위원장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는데 네. 그 위원장이 후보자 얘기는 안 하고 3부 얘기만 아, 나왔어요. 3부 맞아요, 청문회가 맞아요. 됐습니다. 예. 예. 네. 어떻게 보냐 이거 네. 뭐 그래서 이런 도대체- 얘기만 있었어요. 예, 우리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그 정도 뉴스는 따라가실 수 있게 3부 A부터 Z까지 정도는 좋습니다. 저희가 네. 좀 배워보는 순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3부 토건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 1948년도인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되게 오래됐죠. 옛날에 3부 아파트 살았는데. 그래요? 그러셨어요? 예. 저 여의도. 전 여의도 아닙니다. 다른 데였습니다. 네. 지방방송 꿉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오래됐고 우리나라 대전에 예. 3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태평동에. 네. 거기 제 친구가 하나 살았어요. 네. 아니 근데 잠깐 어디까지 가야 김학생님 너무 됩니까? 귀엽지 않아요? 이런 시살데기 없는 얘기. 난 여의도 이렇게 반응해 주실 줄 부자 몰랐어. 인증. 아, 금수저 인증. 진짜 금수저도. 예, 여의도 3부 아파트. 걔네 집에 가면 슬램덩크가 전권이 다 있어. 우리 집에도 있는데. 네, 아무튼 짜증나. 잘 사는 애들 이래서 싫어. 슬램덩크 제가 용돈 하나 두 개 모아서 산 거예요. 아무튼 싫어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48년 48년부터 시작된. 예. 우리나라 그 건설면허 1호입니다 그 회사가. 예, 국보 1호 남대문처럼 건설면허 1호는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뭐 6.25 이후에 등등등에서는 제일 잘 나갔던 회사 축에 그래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죠. 그리고 이제 상장도 1976년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저 선배로도 쳐도 고조 할아버지 격이에요 지금 예, 주식시장에서도. 예. 그래요? 대단한 회사죠. 네. 80년대에는 호텔업까지 진출해가지고 그 유명한 라마다 르네상스를 지어버립니다. 그게 3부예요? 예, 자기 거예요. 예, 르네상스. 예, 라마다. 예, 그렇죠. 강남에 있는 거, 역삼동에 있죠. 라마다 체인 아니에요? 아니 그 언덕 위에 올라가는 르네상스 있잖아요. 그 네. 많은 역사 현장으로서 예. 리치 칼튼 아니었어요? 아니고 아니고요. 큰 네. 길가에 있었던 네, 큰 길가에. 대로변에 있는. 네. 네. 라마다 르네상스. 예. 르네상스, 이렇게 르네상스. 라마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아. 이제 그 체인의 경영을 받는 것이죠. 소유하고 소유하고 된 상관이 소유가 없죠. 예. 네. 그저 역삼역 옆에 있는 네. 거기. 알죠.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지금 조선 팰리스인가 뭘로 바뀌었죠? 중요하지 않은 이슈를 잘 나갔었는데 아무튼, 네. 이제 그 지금까지 잘 나가던 잘 나갔다는 얘기를 몇 번 합니까? 아니 이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잘 나가던 시절에 만든 사람은 누구야? 예. 예,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조남욱 예. 예, 이 창업자의 창업자의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부의 조회장 하면 일단 다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의상 그 혈연 관계로 이어져던 요 때를 일기라고 그냥 해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때 이제 조남욱 회장 때였고 잘 나갔고. 근데 이제 2015년에 기업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7년에 회생을 졸업해요. 예. 워크아웃이죠 요즘으로 예. 치면.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가 바뀝니다. 바뀐 대주주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예. 건너뛰고 그냥 간단하게 휴림 로봇이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들어왔다. 휴림 로봇?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휴림 로봇도 회사잖아요. 대주주가 회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저 소유주는 누구야?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추론이 막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성옥이에요. 조성옥 회장 같은 조시죠. 그래서 조회장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아까 1기는 조남욱, 예. 2기 때 지금 그러면 회장은 조성옥이 회장이고 네. 이름도 비슷하네. 예.
고향도 똑같아요. 부여입니다, 둘 다. 그다음에 둘이 특수 관계는 아니에요? 네, 특수관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예. 근데 뭐 아는 사이다라는 설도 있고 아닌 거 예, 근데 예, 중요한 건 아닌 예.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 조원일 씨예요. 예. 지금 그 정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 네, 네, 조원일 네, 씨가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이정호 씨가 야 그 서울구치소로 예. 계속 있게 해줘라고 구명 로비를 했던 라임 사태. 예 라임과도 관계가 있었던 예. 조원일. 그게 이제 2기 실소유주 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자, 이 사람들이 일단은 2기의 대주주였는데 대주주면 보통 자기 주식을 팔고 싶다. 그러면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죠. 예, 내 주식이 넘어가면 회사가 다 내 건데. 예,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장외에서 블록딜을 하든가 하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내 매도를 하고 사라져요. 누가요? 대주주가요. 휴림 로봇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 지분이 네. 대주주 장내 매도를 그렇습니다. 장내 매도를 통해서 그냥 팔고 나가버려요. 하냐고요? 와 그래요? 예, 아주 신기하죠. 살 그 사람이 시점이 없었네. 언제예요, 근데? 2020년인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내 매도를 하고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2기 대주주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면 2대 주주는 황당하죠. 3%가 들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내가 내가 그럼 1대 주주라고? 아, 그래요? 이런 황당한 사태가 생깁니다. 오. 이게 다 지금 제가 나중에 뒤에 있는 얘기들하고 연결이 돼요. 네. 근데 3대 이제 3기 때 갑자기 휴일문 로봇이 아닌 다른 이제 지금의 대주주 회사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 DYD라는 예. 회사가 지금 현재 대주주 회사입니다. 예. 네. 이 회사는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장내 매집을 쭉 해가지고 5% 공시를 하면서 5% 넘자마자 공시해야 되거든요. 네. 쭉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 회사를 샀습니다 이러고 들어왔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까 그 2기나 1기 때 사람들하고 네, 네. 관계가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양도양수 받으면서 네. 장외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확보해가지고 짠 하고 오늘부터 제가 대주주입니다 이러고 들어옵니다. 예. 그럼 이 사람한테 주식을 판 사람은 누굴까? 예. 얼마나 많이 팔았길래? 이제 판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그 2기 때 있죠. 2기 네. 조원일 부자가 있을 때 그때 이 회사에 대량의 CB 전환사채 그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BW가 대량으로 발행이 몇백억 돼요? 몇천억치가 발행이 돼요. 아. 그게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네네. 그 전환된 주식을 양도받아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 요건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경영을 하다가 회사가 너무 돈이 없어. 네. 이럴 때 이제 우리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 근데 돈을 빌렸으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빌리면서 네.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뭐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아니면 우리 네.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제 하는 게 뭐 그렇습니다. 시비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욕설 아닙니다. 예. 설명 잘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특이한 거는 네. 진짜로 돈이 없어가지고 네. 발행을 했고 네. 나중에 돈으로 갚아서 예. 그 사채권을 없애버렸다. 예.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가가 높아요. 주가가. 근데 예를 들면 전환권이 행사가 그러니까 아까 사채로 꺼주고 네. 너 주식으로 돌릴 수가 있어. 네. 라고 할 때, 그럼 난 얼마로 바꿔줄 건데? 너 1,000원에 바꿔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이 얼마인데? 5,000원이야. 그럼 앉은 자리에 4,000원 버는 거죠. 그렇죠, 주식 그렇죠. 전환하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CB랑 BW 받은 사람들은 네. 엄청난 이득을 받습니다. 어. 수백억, 수천억, 천억까지 좀 심하고 수백억대 이득을 봅니다. 네. 전환 가격이 쌌어요. 예. 그렇게 해서 쭉 빠집니다 주식이. 아니, 그러니까 이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쭉쭉쭉 이제 부가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전환된 주식을 쓱 양도 받아서 지금 3기 대주주가 짠 하고 들어옵니다. DYD. 예, DYD가. 그러니까 2기 집행부랑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인적 네트워크 예. 내에서 네. 그렇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남한테 주식을 왜 줘요? 예. 산다고 사집니까 그게? 네, 장외에서. 네, 네,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이종호 씨가 핵심 아닙니까? 네. 예, 그분이 사실은 일기 아까 그 창업주인 조남욱 회장 쪽과는 무슨 인연이 있나 봤더니 야 내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우리가 결혼시켜줬잖아라고 예. 하면서 일기 중매. 때랑도 지금 우리라는 패밀리로 인연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네. 2기 때 회장 부자였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로 못 가게 예. 지금 구명 로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아들, 관계가 아들. 있는 거죠. 예, 지금 예, 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기 때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3기 지금 3기는 뭐 하고 있냐면 아까 또 다른 카톡방에서 야 내일부터 3부 체크해. 예. 그래서 이 3부가 만약에 3부 톡은 체크면 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주가 변동 관련해서도 이 사람은 지금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우라는 사람
놓고 보면 지금까지 3부에 있었던 모든 1, 2, 3기 때 대주주들과 모종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도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도이치 주가 조작 주가 사건 조작 주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뭔데 그렇게 그 기업인들하고 막- 멋쟁 해병이죠. 전문가. 아 해병이구나. 네. 그러면 일기 때는 어떤 스캔들이 있었냐 3부에 예. 윤석열 당시 그 검찰이었을 때 예. 그 골프 접대, 예, 그다음에 선물. 아. 명절 때마다 선물 접대 이런 그게 걸 이제 일기. 일기 네. 때. 예. 그래서 3부는 또 일기 때는 그런 어떤 로비의 스캔들에 놓입니다. 그래서 녹취도 나와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파주 운정 2지구 관련해서 사기를 쳤는데 네. 이번이 3번째 걸린 거야. 근데 우리 영감 여기서 말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예. 우리 영감이 날려쳐가지고 윤총이 빼줬잖아. 이런 얘기가 녹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슬 저희도 이제 자리를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일기 때 스캔들. 예, 쉽게 말하면 예. 이제 윤석열, 김건희,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엄마 요 스캔들이 일기 때 있었고요. 아. 2기 때는 2기 때도 네. 그 법적으로 확실한 판단은 못 내리지만 네, 네. 이상한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예. 389원 하던 게 예. 3달 만에 6,000원이 돼요. 1,500% 오릅니다. 15배가 올라요? 15배 이 오릅니다. 3부 주식이요? 3부 예, 토건 예. 주식이? 우리 다 지금 공부하면서 듣습니다. 지금 다 메모하고. 2020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0월까지 15배 오릅니다. 두 달 사이에? 예, 두세 달. 좀 심하게 좀 아까 앞에까지 하면 6개월 정도까지 가서 그래요? 예, 15배 오릅니다. 그때 살 1,500% 걸. 오릅니다. 예. 그때 오른 테마가 뭐냐? 예. 시작은 원전 테마로 시작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원전. 네. 네. 진짜로 후행하는 진짜 중요한 테마는 이낙연 테마주로 오릅니다. 아. 지금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예. 테마가 그때 있었다는 예, 거예요. 예. 예.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고 차기 대권 주자였고. 아, 예.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럼 이낙연 테마주가 되느냐? 음. 이낙연 테마주래라고 하면서 동생이 좀 있다가 여기 사장으로 들어온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2020년 11월에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 씨가 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어디에? 삼부 삼부에? 토건에요. 예. 아, 그래요? 월급 사장이죠. 그러니까 CEO로 취임을 해요. 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시장에 흘려서 네. 이낙연 테마로 15배가 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스캔들이 2기 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3기 때 스캔들은 뭐냐?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재건 네, 테마주로 네, 네, 묶이면서 네. 2023년 5월 매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몇 달 만에 5배가 뛰잖아요. 네. 예. 요 관련해서도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예. 얘기가 이제 3기 때 나오는 스캔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3기 때는 그럼 뭐가 이상한데 지금은 뭐가 이상한 건데라고 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추론이죠. 뭐. 아 이제 드디어 그렇죠. 상상이죠? 예. 가시려면 지금 다행이다. 가시면 네, 됩니다.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 혼자 밤에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도 예.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발언들은 제작진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댓글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네, 이제 보통의 주가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공식이 보통은 있잖아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잠잠할 때 미리 선행 매매를 해야죠. 예.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쌀 때 그쵸 그쵸. 쌀 때. 근데 네. 내가 사서 값이 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티나게 조용히 오랫동안 네. 살살살해서 잔잔한 수평선을 유지한 채로 내가 물건을 소리소문을 사야 됩니다. 그것도 참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희한하게. 공식에 3부 토건을 맞춰 보면 네. 꽤 오래 수평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죠, 상상. 상상입니다. 예. 네. 이 공식과 이게 꼭 매치가 된다는 건 예. 아니고. 예. 자 그러면 잔잔하게 오랫동안 선행 매매를 장기간에 걸쳐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가능하고 네. 상상이요. 아니면 이렇게 선행 매매를 은근히 오랫동안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미리 갖고 있을 때. 대주주일 때예요. 아까 이기 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 12. CBBW가 대량으로 발행돼서 퍼졌고 네. 또 대주주가 장내 매도했다 그랬죠. 네. 예. 그 주식이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아. 예. 야. 그 주식을 상상력 그렇게 해서 풍부합니다. 그 네. 쓰리 쿠션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많았다면 네. 오랜 기간 선행 매매를 할 필요는 기술적으로 없었다. 천천히 할 필요가 예. 없을 수도 예. 있고 어릴 때 공상과학 소설 많이 보셨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죠. 다 상상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 봐 김원장 기자님 그런 상상력이 좀 부족해. 지금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혼자 무슨 얘기인지 살려고 잘 그러시면 안 돼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보통의 주가 조작은 네. 앞서서 반드시 선행을 매매를 예. 누군가는 갖고 예.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고 둘째는 호재가 딴짠 하고 나오면서 호루라기를 딱 불고 시작해서 적재적소에 나와서 호재가 스케줄대로 나옵니다. 예. 3부를 또 넣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고 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 젤란스카 여사가 방한을 해서 네. 대통령 부부를 만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관련해 작년 5월쯤. 예. 예. 재건 소식이 쫙 나오고 같이 네. 잡혀갑니다. 갑자기 기재부 장관이 네. 기재부 장관이 예. 우크라이나 10조 이상 지원하겠다. 아. 그리고 그것도 0.15 저리로 예. 40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호재 발표를 딱 해주고 음. 또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직접 또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날아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고 근데 그 포럼에 산부야 같이 가자. 그래서 네. 초청을 해가지고 네. 같이 산부가 대동합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실제로. 대동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 호재마다 주가가 뛰었는지는 한번 상상해볼 필요는 예. 있겠다라는 예.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재건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전후에 복구를 위해서 재건에 참여하는 건 우리가 이제 건설도 잘하고 돈도 있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인데 우리 정부가 하겠다고도 했고요. 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그게 그쪽 언론인가 그쪽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오픈하면서 그게 한 10조 원 정도 된다. 그리고 0.15% 그러니까 거의 뭐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다고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정을 안 했으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우크라이나 정부가 얼떨결에 진실을 말해버린 건지 아니면 네. 뭐 블러핑을 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어떻게 그 바로 앞에 이 이종호라는 사람이 공교롭게 잠깐 드러난 카톡에 3부 체크해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시점이, 우리가 타임라인이 짐작할 그렇게 수 돼서.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권력 근처에 있던 이종호라는 사람이 조금 내지는 많이 알고 있었구나. 삼부 관련해서 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가 있었으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삼부 체크해봐 아, 네. 이렇게 했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하다. 네. 예. 아니 회사에선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원래 보통 어디 우리가 뭐 재건 사업 참여한다 아니면 뭐 어디에 수주 받았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공시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보통의 주가 조작은 대주주의 협조, 묵인, 승인, 방관 등등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호재가 딱 떴는데 대주주가 팔고 우리 튀어. 회사 그런 거 호재 없는데요? 없습니다라고 반대 공시를 내면은 바로 사그라들죠. 네. 또는 대주주가 갑자기 말씀하신 것처럼 팔고 튀어. 그럼 대주주 매도가 시작됐다면 여기가 끝난다, 예.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매도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가 조작에는 다 대주주의 침묵과 방조, 가만히 있는 게 꼭 필요해요. 이번 것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런 공식에 하면서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금까지 주가가 5배 뛰는 동안에 네. 우크라이나 관련한 호재 공시나 반대 공시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전부가. 공시를 맞다, 호재 아니다. 공시는 할 만하지 않나요? 같이 예, 갔으니까. 예. 뭐 우리가 아니면 뭐 무슨 사업부를 재건 신설했고 사업을 한다. 현지에 가서 무슨 뭐 진짜로 예. MOU 말고 제대로 된 딜이 걸렸다 이런 걸 공시할 법도 한데 네. 없어요. 하나도 없고 아니면 그거 루머입니다라고 해서 반대 공시도 없어요. 일단 침묵하는 중이죠. 자 그런데 대주주가 주가가 빵 뜨고 있을 때 6월에 한복판에 장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긴 전공법만 쓰네요. 아니, 장내 매도를 해서 높은 값에 이익 실현을 하죠 한번. 예. 한번 합니다. 하고 좀 있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자기 지분을 자기가 스스로 회사한테 3자 배정을 받아서 지분을 다시 회복해요. 싸게 떨어졌을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시세 높은 차익을 값에 아주 돈 벌고 살뜰하게 다시 봤네요. 3자 배정해서 자기 야. 지분 확보하면서 지분을 계속 유지하는 예. 이런 일을 벌이고 네. 자 그다음에 하도 신기하게 왜 이렇게 공시가 없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업 보고서는 공시가 되니까 예. 사업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사업 보고서를 열어봤더니 국내 사업이 97%예요. 해외 사업이 거의 없어요 이 회사가. 네가 뭔데 갑자기 네가 해외 재건주 대장이 되는 거야. 네. 신기해서 봤죠. 그랬더니 사업 보고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해외 현지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다 휴업 상태고 곧 청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하. 즉 우리는 원래 해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정리하고 그런데 이상하죠. 네. 왜 네가 해외 수주에 재건주에 대장이 돼가지고 뜨는 거야. 공시도 안 하고 네. 사업도 그동안 해오지도 않았다면서.라고 하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신기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예. 허허. 그렇게 해서 이제 3부 주식은 떴는데 그러면 떴죠. 실제로 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내려온 이 과정 중에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간에 당연히 있겠죠. 그게 그냥 불특정 다 나눠져요? 아니면 특정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향유를 아니, 했습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죠. 아 예. 그래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뭐 거래한 사람들 다 찾아내고 계좌 몰려 있는데 찾아내고 몇 특히 개 이제 카톡 그 까보고 하면 다 나와요. 대주주나 요 정도 되면 몇 예. 퍼센트 이상 갖고 있으면 다 이게 거래하는 거 드러나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 네. 대주주는 팔 때부터 당연히 이제 그쵸, 공시가 그쵸.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예. 그 3기 대주주 DYD 네. 그거는
지금 소유가 누구예요? 거기도 조 씨예요? 아니면 재산의 아닙니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 DYD가 예. 아까 양도를 받아서 들어왔다고 예. 했잖아요. 그 양도를 해준 양도자 예. 주식 양도자가 누구냐면 이기 때 BW를 가장 많이 가져갔던 회사로부터 양도를 받아요. 예, 그 회사는 예, 그 회사는 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면 BW 그렇게 많이 받았어? 예, 그거는 다 그래서 그게 차명이냐 아니냐, 네. 뭐 페이퍼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예, 알다 보면 공부할 게 엄청 많아지죠.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정상적인 기업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야 진짜 힘들게 많이 하십니다만 네. 맘 먹고 좀 회사 하나에서 뭐 돈 땡기자면 진짜 방법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그뭐 회사 이렇게 해갖고 좀 괜찮은 사업들 이렇게 좀 에이 됐어님 빨리 하세요. 나 기침 좀 할게요. 예, 그럼 아까 그 예. 조원일 씨 네. 지금 서울노티소에서 네. 구명 대상인 조원일 네, 씨가 이기 아들. 예, 실제로 사실은 이 라임 때문에 지금 예. 20년을 때려 맞았는데 예. 그 전에도 원래 형을 맞은 게 있어요 몇 개. 음. 방금 우리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무자본으로 회사 M&A에서 다 털어먹고 튀는 이걸로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걸로 이미 전문가군요, 실형을 맞은 진짜. 사람입니다. 예. 이전부터. 예. 근데 보시면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넥서스 투자자문 관련한 사건, 라임 사태,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 등등, 예. 삼부토건 등등등 해서 우리 사회 굵직굵직하게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대형 그 주가 조작 내지는 금융 범죄 내지는 예. 스캔들에 네. 관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요 지금. 예. 예. 지금 중요한 얘기할 때 일부러 기침해서 잠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아,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은 예, 아닙니다. 예, 예.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예. 꼭 드리고 싶어요. 무슨 우리가 지금 3부 이번에 이상 급등이 네. 주가 조작이다. 뭐 이렇게 지금 단언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주가 조작 등등등에 대해서 음. 뭐 어저께도 바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고 나왔네 어쩌네 뭐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어느 나라에서 들은 얘기인데 주가 조작 같은 거는요. 그 나라에서는 살인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살인보다 나쁘다. 그 왜요?라고 했더니 보통의 가장 중한 범죄는 살인 아닙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근데 그렇죠. 살인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발적이잖아요. 계획 살인이 많지는 않거든요. 살인 범죄를 보면. 계획살인 형량도 더 세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화이트 칼라들이 대놓고 벌인 이 주가 조작 같은 범죄는 계획범이잖아요. 계획. 치밀하죠. 이거. 치밀하고 네. 다 기득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권력이라든지 이런 쪽과 결탁이 돼서 공동체 자체를 좀먹는 범죄거든요. 아,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고. 그렇습니다. 피해가 이 주가 조작은 피해가 반드시 있어요. 네. 이번에 거래량이 뭐 40배 이상 뛰면서 그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생각 위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주가 조작 내지는 금융 범죄에 대해서 네.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살인보다 나쁘다. 반드시 이 피해자를 남기기 때문에 끝까지 처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나라가 이런 사기 범죄에 조금 법이 좀 물렁하다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건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자본 관련 예. 금융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렇죠. 반대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네. 뭐 거기서 1억 뭐 이렇게 주가 조작했다 이러면 뭐 형 집행정지나 뭐 아니면은 저 뭡니까 집행유예로 나올 네. 가능성이 높지만 어디서 현금 1,000만 원 훔치면은 구속될 실형이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네네. 네.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자본시장을 아주 혼란시키는. 그런데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려면요, 성공하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앞에서 손만 흔들거나 바람만 잡는 거예요. 대중이 따라가야 돼요. 대중이. 그 대중이 우리예요. 네. 그럼 우리는 왜 따라가느냐? 아, 결국 우리 진짜 돈 진짜 벌고 싶어서. 삼부라는 또는 A라는 회사가 500% 1000%씩 주가가 올라가는데 진짜 올라갈 이유가 있다고 해서 따라갈까요? 다 우리도 그 탐욕에 동참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주가 조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 거기서 조금 먹고 빠져야지 무너지기 전에 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완성시키는 건 우리예요.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좀 있다. 반성하나요? 그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그 나쁜 사람들의 범죄는 범죄지만 그 범죄를 완성시켜 주는 건 우리의 또 탐욕일 수 있다. 20년형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국민연금 하여튼 1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연금 조건이 되거든요. 아, 10년. 아. 20년형 그분은 좀 어렵겠다. 20년형이면 국민연금 좀 어렵다. 네, 이렇게. 그래도 또- 출소하시고 꼬박꼬박 부어서 10년을 꼭 채우면 좋겠어요. 네.
못 낸 거 한 번에 또 이렇게 내는 이런 제도가 또 있잖아요, 추가하면 그죠? 되니까. 아 그거는 네. 그 전에 10년 내야 돼요? 내가 저 일시불로 받은 걸 다시 반환하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10년이 안 됐을 때. 네, 네. 자, 하여튼 여러분도 국민연금 우리 김원장 기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쯤 되면 가입하세요, 다들. 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네. 구조만 알아봐도 그렇게 막 피할 건 아니다. 이런 이제 네. 말씀이신 거고요. 아, 그리고 3부의 주가 조작의 향기가 참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제대로 조사된 건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볼 법하다. 그렇죠. 정도로 네. 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뭐 크게 저희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두 분은 뭐 예.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빨리 끝내고 싶은 네.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고요. 아, 저희는 내일 아침,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 그리고 우리 김원장 기자님 또 박시동 평론가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